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내일 서명부 조작을 누가 지시하고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주민소환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민소환 불법 서명 연루 혐의로 경상남도 출자기관 대표들이 잇따라 형사처벌 수순을 밟고 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가 입장 표명을 미루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일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의 구속과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소환 조사에 대해 홍 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홍 지사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선거구 16곳의 총선 예비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4선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과 행정관료 출신 예비 후보들이 접전을 펼치고 있는 진주 을 선거구를 황재락 기자가 소개합니다. 진주 을 선거구에는 5명이 예비 후보로 나섰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 김영섭 예비 후보는 구도심 활성화와 신도심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구도심은 종로처럼 진주의 청계천, 인공수로를 만들고 신도심은 강남처럼 초전 일대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김영호 예비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남강 하류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남강의 새로운 부흥, 진주의 신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서 진주가 남북권의 글로벌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선 도전에 나선 김재경 예비 후보는 인구 100만 명 우주 항공도시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고 또 100만 우주 항공도시 건설 등 누구나 할 수 없는 굵직한 지역 사업을 해결할 각오입니다. 경상남도 정무 특별보좌관 출신 오태환 예비 후보는 초장 뉴타운 건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상봉 중앙동 구도심 재생산업과 초장 신도시 개발과 금산면 도동을 진주의 새로운 중심으로 반드시 오태환이 만들겠습니다. 시의원 출신 강주열 예비 후보는 항공문화예술대학 유치와 금산교통난 해소를 공약했습니다. 배우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나와서 진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예술대학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대 총선 이후 여당 강세가 이어진 진주을 선거구는 누가 본선에 진출할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는 지역의 예비 후보들은 오는 13일까지 선거구를 선택해 해당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남에서는 선거구가 경계가 조정되는 김해을과 인근 선거구와 통합되는 의령 함안 합천, 2개의 선거구로 나뉘는 양산 등 3개 선거구가 해당됩니다. 현재 밀양, 창녕, 의령, 함안에는 10명이, 거창, 함양, 산청, 합천에는 5명의 예비 후보가 각각 선관위에 등록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 주 중반부터 경남 선거구의 경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선 선거구는 창원 의창구와 창원 진해구로 국민 70%, 당원 30% 반영 여론조사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공관위는 이번 주 경남 나머지 선거구의 경선 지역도 일부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꼽히는 웹툰과 게임은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입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상상력을 콘텐츠로, 이를 또다시 창업으로까지 키우는 부산 콘텐츠 코리아 랩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지아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의 앱 아이를 통해 시간을 넘나들 수 있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로 인기를 끈 웹툰 아이. 남정훈 씨의 작품인데 남 작가의 작업실은 부산 콘텐츠 코리아 랩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웹툰 작가 7명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실이 무료인데다 게임과 영화 관련 업체가 모인 센텀시티에 있다 보니 웹툰의 게임화와 영화화까지 수월합니다. 부산 콘텐츠 랩은 위층에는 또 게임 회사들이 많이 있고 또 양옆으로 보면은 영화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융화 콘텐츠로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또 많이 있죠. 또 창업을 생각하는 창작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단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창작자들끼리 모여서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모여서 뭔가 일을 좀 꾸며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문을 연 지 1년 만에 3만 6천 명이 이용하고 행사만도 매달 260여 건이 열렸습니다. 영상도시로서의 부산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많은 사업 아이디어를 부산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개발을 하고 부산 콘텐츠 코리아랩은 또 연예 기획사인 JYP 퍼블리싱과 함께 오는 20일까지 대중음악 공모전을 진행하고 작곡가 발굴에 나서는 등 다양한 영역으로 콘텐츠 창작자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산속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한 상황을 가정한 구조훈련과 건널목 사고 대비 훈련 소식 등을 시민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야마구치시 아토우 지역의 스키장입니다. 산 정상 부근에 조종사와 승객 모두 2명이 탄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훈련 상황이 전달됐습니다. 기동대원 40명이 2개의 팀으로 편성돼 눈이 쌓인 산을 오르며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수색 1시간 뒤 정상 부근 높이 10m 절벽 아래에서 부상자 2명을 발견했습니다. 대원들은 로프를 사용해 부상자를 벼랑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경찰 헬기에 태우고 긴급 이송했습니다. 이 훈련은 산간 지역에서 일어난 큰 사고나 재해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경찰 주관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緊急時にですね、直ちに速攻して救出救助できるように今後も継続して訓練を続けていきます。 나가토시에서는 철도 건널목 사고 대비 훈련이 열렸습니다. JR 나가토시역 근처 차단기가 없는 건널목에서 멈춘 승용차와 열차가 충돌해 많은 부상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열차 기관사는 JR 일본 철도의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대원은 먼저 의식을 잃은 차량의 운전자를 구출했습니다. 훈련에는 일본 철도 직원, 소방, 의료 등 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의 핵심은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응급의료팀과 간호사, 소방대원들이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순서를 결정했습니다. 警察消防の方、それから病院の方、市役所の方、いろいろこう地域の方の協力も得られましたしですね。実際にこういう事故がないことが一番なんですけども。 JR 일본 철도는 올해 현내에서 2건의 열차 건널목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봄비가 지난 뒤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경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 예보가 잦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아침까지 내륙과 일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은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거제 16도, 김해와 창원 18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옷차림을 조금 가볍게 하셔도 좋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18도, 사천은 1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함양군의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150가구 건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산청군의 청구갈 등 가공식품 3만 달러어치가 미국 워싱턴으로 수출됐습니다. 창녕군 창녕읍에 이달 공무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전담팀이 신설됩니다. 밀양문화재단이 최근 직원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에 대한 보상 협의가 다음 달 시작될 전망입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두동지구 개발사업 시행 규정을 정하고 보상과 환지 방식으로 보상을 협의하고 현재 보상감정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동지구 개발사업은 168만 제곱미터에 3,900억 원을 들여 2만 2천여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와 주거용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